안녕하세요. 안산에서 MB 두피 탈모 클리닉을 운영하는 김은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모발 이식에 대한 모든 것, 궁금증과 또는 사례벌 과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건 치료의 마지막 방법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좀 더 빠른 개선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에 혹은 또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나 또 주사 치료 등의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모발 이식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착각입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절개법으로 모발 이식을 한 전후에 5개월이 지난 후에 호전된 정수리형 탈모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발 이식 방법 하면은 크게 절개법과 비절개법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후두부에 있는 모발을 옮겨 싣는 방법의 차이로 구분을 하는 게 바로 모발 이식의 방법들인데요. 특히 1번 절개법의 경우에는 모발 이식의 디자인을 한 후에 후두부에 있는 충분한 모낭을 두피와 함께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옮겨 싣는 게 바로 절개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개법은 칼을 대서 이렇게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흉터가 생길 수 있다. 회복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다. 대신 시술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반면 비절개법의 경우는 후두부의 머리카락의 부위를 깔끔하게 스포츠로 면도를 한 후에 그곳에 있는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방법이 바로 비절개입니다. 흉터가 거의 없게 되고요. 또 시술 후에 그런 불편감이 절개법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나 펜슬 모양의 채취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2배 이상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짧게 스포츠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은 축구장처럼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비절개법이 2배 이상 비싸고 생착률도 한 10% 정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뒤통수에 절개할 머리의 밀도가 떨어지거나 머리에 메스를 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조금만 심하다는 경우거나 또는 흉터 부분 또는 1차를 이미 절개법을 했어요. 그래서 2차, 3차를 모발 이식을 해야 될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비절개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와 비절개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식할 부위의 상태나 떼어날 부위의 어떤 모발의 밀도에 따라서 절개를 할 것이냐 비절개를 할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해서 좀 더 많은 메가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발 이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따르고요. 두피의 또 탄력 정도에 따라서 또 생착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이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은 회복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술 직후에는 이제 먹는 탈모약이나 바르는 미녹시딜을 공통적으로 같이 병용해 주는 게 심은 모발이 생착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심지 않은 부분들이 진행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이러한 탈모약을 같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식을 한 후에 한 달 정도 경과된 후쯤에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자극 정도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덜 아문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은 이 바르는 미녹시딜이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뒤집어지거나 두피가 가려움증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관리 케어를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모발이 자라기까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이렇게 심은 모발들이 잘 생착을 하고 탈모가 좀 더 진행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약물 처방이나 또 홈케어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병원을 방문토록 해서 메조세라피나 또 레이저 치료 같은 후 치료 요법들을 계속 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후에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생착률이 낮아서 모낭이 제대로 이식이 되지 못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보통 이제 두피의 탄력이 적거나 또 연령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생착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발 이식 전에 본인의 모발 상태나 또는 밀도 그리고 심어야 될 개수를 정확하게 잘 따져서 현실적으로 모발 개수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술한 부위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부작용이 모낭염입니다. 또는 감각이 아주 이제 둔한 느낌들 또는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상당 기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리를 병행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심기보다는 좀 더 정밀한 디자인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적정량의 모낭을 이식을 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뒷부분에 두피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떼어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가지고 흉터가 조금 남게 되는 경우들도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료진과 정확한 디자인을 설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모발 이식법에 대해서 절개법과 또 비절개법 그리고 또 주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발 관리나 클리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클리닉을 건너뛰고 한 방에 끝내는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발 이식입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는 적절한 가격에 효과는 아주 검증이 된 모발 이식 탈모 전문 병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MB 두피 탈모 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이었습니다.